압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고에 의한 압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몇 가지 근거,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압사가 아닐 수 있다. 압사가 아니다. 올리겠습니다. 자, 첫째, 150명 넘게 돌아가셨습니다. 압사라고 하면은 사고입니다. 보통 압사에 의한 사고는 돌아가신 분과 부상자의 비율이 1대4, 1대5, 1대3 이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분이 압사당하셨으면 300분, 500분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의 경우는 부상자의 숫자와 압사자의 숫자가 거의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압사 5겹, 6겹으로 쌓였다 했을 때 제일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압사당할 가능성이 적겠죠. 다칠 가능성은 많을 겁니다. 그러면 5번째, 6번째는 압사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압사자와 부상자의 비율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는 그 두 숫자가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축구장에 유럽이나 육구장에 그 압사 사고를 보면 대충 그렇습니다. 1대3, 10명이 돌아가시면 30명이 부상되는 그런 전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닙니다. 150명이 돌아가셨는데 150명이 또 부상을 당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압사라고 했는데 압사를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부검을 해서 그것이 압사다, 갈비뼈가 터졌다, 깨졌다, 그래서 폐를 찔렀다, 그래서 출혈이 많이 났다 라는 증명이 없어요. 그냥 압사다. 여론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이 압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9명인가요? 그 중에 부검을 하신 분은 딱 3분입니다. 언론의 낙의를 한 분은 노르웨이, 두 분은 한국 분입니다. 노르웨이 분도 지금쯤이면 부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분의 한국 사람 중에 한 분은 압사다 라고 언론에 나왔어요. 한 줄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한 분도 어떤 분인지, 어떻게 원인인지, 사망 원인 과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159명이 돌아가셨는데 왜 부검을 하지 않습니까? 압사하면은 압사건 아니건 왜 안 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압사라고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현장에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유황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유황 냄새. 그리고 현장에서 마약 얘기가 돌았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셨죠? 최성환 박사가 펜타닐.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거 압사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압사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30명 정도가 압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대1 30명이 압사면은 나머지 120명, 130명은 다른 원인인 겁니다. 그건 뭡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죽어도 부검을 하잖아요.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는 심했습니다. 자살당한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자살당했어요.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근데 부검을 하잖아요. 그러고서는 자살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서는 언론이 자살했다고 떠들어대요. 과학이 없는 겁니다. 이 나라는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희생자의 가족들은
부검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부검을 막는 겁니까? 그 얘기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이 탄핵을 당해도 탄핵 당하면 끝입니다.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부정선거를 진상규명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멀쩡한 겁니다. 이 나라는 과학도 없고 시위도 없고 가부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빚센 놈이 내가 부정을 저질러도 내가 도둑질해도 이거는 내 물건이야. 내가 입세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못 건드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 대참사 현장에 이상한 사람들이 어른거립니다. 첫 번째, 거기에 경기 동부연합의 조폭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사고 현장에서 앞과 뒤에서 일정한 신호에 의해서 밀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이게 그러면 사고 아니네요. 압살을 시킨 거네요. 최성한 씨 말대로, 최성한 박사 말대로 압살입니다. 압살. 그런데 언론에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 사고를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의 의미가 이 사고를 일으킨 놈들이 여러분들한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살아있다고 너희들 목숨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잡으려면 언제든지 나의 조직을 동원해서 어디서든지 잡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공간 쥐고 있는 거예요. 야, 야당 대표 건드리지 마. 야당 대표가 돈을 처먹어도 구속돼야 해도 건드리지 마 라고 공갈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야당 대표가 이 사건이 난 후에 희죽희죽 웃습니까?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공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뇌물을 처먹어도 거대한 힘이 걔 건드리지 마 라고 하면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와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어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해도 주장한 양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불법 탄핵을 당해도 죄가 없는데도 뇌물을 안 받았는데도 감옥에서 5년 넘게 고생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아니에요? 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냐고요? 야, 남한 놈들은 만만해. 저것들은 언론을 동원해서 세대를 시키고 거짓 정보를 뿌리고 하면은 그게 진짜인지 알든 그런 그의 돼지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3만 불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협, 공갈, 세뇌 당해야 합니까? 말씀하세요. 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은 부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검을 해서 이게 정말 압사인지 마약에 의한 사망인지 압살인지 규명해야 됩니다. 규명해야 되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겁이 났어요. 자기 권력이 무너질까봐 겁이 났어요. 겁이 나서 어디로 갑니까? 매일 부장사에 와요. 매일 부장사에 와서 거짓 조문을 하고 있어요.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거짓 조문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이게 우리가 뽑은 우파 대통령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식과 친구와 친지가 의문사를 당했어요. 진상규명 안 해줘요. 부검 안 해줘요. 이 원통한 심정을 어디 가서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위협, 공갈당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놈들이 한국 놈들은 1인당 GNP 3만 불이지만 세뇌시키면 언론에서 정보를 마구 뿌리면 가짜 정보를 마구 뿌리면 생각 판단을 못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부정선거를 해도 부정선거를 진상규명 못하고 불법 탄핵을 해도 자기 대통령을 바로잡지 못하고 백신을 맞아도 그래서 죽어도 아무도 진상규명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정할 때가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누구처럼 매일 분향소를 가실 건지 매일 분향소를 가서 노예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싸워야 할 것인지 진상 규명을 해야 될 것인지 부검을 하라고 소리쳐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 이 새끼들은 우리들을 지금 얕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또 약한 모습을 보이면 또 참사를 일으킬 거예요. 또 수백 명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사기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얼과 우리의 가정을 짓밟을 겁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짓밟혔고 부정선거로 우리의 주권도 짓밟혔고 대참사로 이태원에서 우리의 젊은 아들 딸들이 짓밟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100명, 200명 이렇게 수는 적지만 싸워야 돼요. 며칠 전에 북한이 선을 넘었습니다. NLL 넘어서 포탄이 넘어왔어요. 아주 꼴이 좋습니다. 이태원에서는 민노총 경기 동부 연합 산하 폭력배가 우리 젊은 애들을 압사시키고 북한에서는 우리를 포탄을 날려서 우리를 공갈을 치고 우리는 사면 초과입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이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김재용 대표 하늘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결집, 우리에 살아있다는 정신 보여주지 않으면은 또 당합니다. 또 당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